최근 전해진 말레이시아 FA50 수출 확정 소식. 사업자 선정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빠르게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잇따라 터져나오는 이 소식들이 한국 밀리터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직후 나온 카이 강구영 사장의 인터뷰는 깜짝 놀랄 소식들로 가득 차 있었죠. 강 사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FA50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가 무려 10여 개국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FA50이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국제적인 인기가 있다지만 동시에 10개국이 줄을 서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정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10개국이 어디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던 만큼 한동안 그 나라들의 정체에 대해 이런저런 토론이 오가곤 했죠. 인터뷰에서 강구영 사장은 그런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찾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들이 대체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만든 소위 뻥스펙 무기에 크게 대여받다는 것입니다. 해당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비행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성능과 운용 경험이 가격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파란색 시험 비행복을 입고 나타난 강구영 카이 사장은 24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리마 2023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종사 출신인 강 사장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복을 입고 행사장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오후 전시회장에서 강 사장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 주요 4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배경에는 러시아, 미국,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산의 경쟁력 자체가 강하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카이는 리마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FA50 18대 수출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 사장은 한국산 전투기가 성능이 우수한 것은 물론 군의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하며 고장 시 발빠르게 부품을 조달해 수리보수를 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갖춘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하는 국가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카이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사장은 현재도 해외 전투기 입찰 경쟁에서 중국과 제일 많이 부딪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JF-17 등 자국이 개발한 비행기를 홍보하기 위해 리마 2023에 자국 제10시 공군 비행팀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이 제10시 비행팀을 해외 에어쇼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카이의 FA50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이 JF-17과 정면 승부를 벌여 결국 사업을 따냈죠. 그런 만큼 이날 에어쇼에서도 한국이 파견한 에어쇼 팀 블랙이글스가 개막 공연을 가져가며 중국 비행팀에 쏠릴 이모까지 전부 채갔습니다. 강 사장은 인터뷰 내내 카이의 제품들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T50, FA50, 수리온 등 카이 제품의 장점으로 우수한 성능과 실전 운용 경험, 저렴한 운용 비용을 꼽았죠. 특히 최근 T50 계열의 활발한 수출이 다시 마케팅 포인트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사장은 최근 수출이 잘 되면서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의 생산 라인도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항공기 부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해 공급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죠. 반면 수주전에서 자주 맞붙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승기를 확신했습니다. 강 사장은 가격은 중국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가성비로 유명한 한국 무기로도 이들을 가격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에 있어서는 이런 격차를 극복하고도 남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계열 비행기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실제 전투 모드로 들어가면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호이 30은 서방 전투기의 열세였다. 타본 나라는 다시는 안 산다는 평이 있다. 면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중국 비행기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중국산 전투기는 한국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계열 비행기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받은 국제 제재와 전장에서의 소모 때문에 해외에 부품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게 강 사장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비행기를 사자니 주문이 하도 밀려 있어서 공급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럽 비행기 부품은 양산 수량이 적어 비싸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높죠. 카이는 중국을 꺾고 말레이시아 사업을 따내며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주요 4개국 모두의 FA50 계열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선 지금도 세계 군사강국들의 전투기 수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블랙이글스와 우정비행을 펼친 말레이시아 공군 비행단은 영국제 호크마크 208,
미국제 FA-18B 호넷, 러시아제 수호이 30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남아 전투기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상대 국가의 이념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능만을 기준으로 까다롭게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강 사장은 FA-50 계약은 전 세계의 좋은 전투기와 비교해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현재 카이가 바라보고 있는 다음 타깃은 이집트입니다. 현재 FA-50 36대의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집트 측에서 공동 생산을 제의하며 물량은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측 언론에서는 말레이시아 사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카이와 협의하고 있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방안을 보도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방면 수출 센터를 확보하면 도입 규모를 100대까지 늘릴 생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내년까지 이집트와 수출 협상을 마무리한 뒤엔 미국 수출에 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해군과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훈련기 교체 사업들을 합하면 그 규모가 총 5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전투기 판매 대금과 후속 지원 사업까지 합해서 총 54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죠. 카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컨소시엄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과 긴밀한 회동을 갖고 T-50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사장은 지난 20여 년간의 성장을 1단계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2단계 성장을 위해선 규모가 큰 사업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장 진출은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이의 장점은 납기와 성능이고 경쟁 상대인 보잉의 장점은 가격과 최신화된 모델이다며 미 해군과 공군은 빠른 전력화를 위해 카이에 후한 점수를 주는데 예산부서는 보잉의 편이라고 미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로의 수출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FA-50 도입을 협상 중인 10개의 나라는 앞서 언급한 이집트와 미국을 제외하면 꽤 후보가 다양한데요. 여태까지 도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작게나마 알려진 국가들로만 합해도 10개국은 넘어갑니다. 일단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차세대 전술 입문기 획득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능이 검증된 FA-50 계열기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발론에서 열린 에어쇼에 블랙 이글스를 초청한 것도 그 일환이었죠. 본래는 미군이 도입하는 기종에 맞춰 T-7A 레드호크를 도입하려 했으나 그 개발 상황이 누가 봐도 만신창이 같은 상태라 그 대안으로 FA-50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 사업에서의 성과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T-7A 관련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개발 상황에 비추어 보면 T-7A는 거의 회생 불가에 가깝습니다. 단순 사업 하나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보잉제로 몰락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던 동맹국들도 이 정도 난국이 펼쳐지자 적극적으로 플랜 B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그게 바로 FA-50인 것입니다. 호주에 이어서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위치한 시험 조종사 양성학교 RTPS에서 사용할 일종의 교보제로 FA-50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TPS는 전 세계 공군이나 민간 기업을 위해 테스트 파일럿과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고 각국 군대를 위해 군용 항공기의 최종 제품 평가 테스트 지원 업무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 몸담은 파일럿들은 세계적으로 손꼽는 인류뿐이라고 하죠. 그런 기관에서 FA-50을 차기 전술기 교육의 표준으로 인정한 셈인데요. 그동안 사용하던 체코제의 39를 대체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수량까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RTPS 소속 조종사들이 한국을 찾아 FA-50을 직접 조종까지 해보는 등 적극적인 탐색 중에 있죠. 한편 콜롬비아는 작년부터 FA-50과 T-50을 합쳐 20대 이상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2021년 6월 퇴역한 A-37B 드래곤 플라이 쌍발기를 대체하기 위해 총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훈련기 기종 선정 사업을 벌였고 거기에 한국이 선정된 것입니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한동안 이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미국 쪽 군사매체에서 이를 다루자 인정했죠. 칠레 역시 FA-50에 관심을 둔 국가입니다. 칠레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이지만 F-5EF를 남극 방향 전력으로 11대가량 운용 중입니다. F-5 계열기는 잘 알려진 대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고 칠레는 그 대체 기종으로 FA-50을 고려하고 있는 후문이죠. 특히 FA-50의 경우 F-16으로의 기종 변환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FA-50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죠. 현지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멕시코는 F-5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사용 연한이 다가오고 있어 그 최적의 대체품으로 FA-50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에어쇼 직전에 페루 방산 전시회에도 참여했었는데요. 페루는 KT-1 기본 훈련기를 무려 20대나 사간 적도 있는 한국 방산의 남미 방면 최대 고객 중 하나입니다.
페루 역시 노후화로 전투기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 FA50 한쪽에 나서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직접 공군 장성들이 카이를 찾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고, 아일랜드는 국방위원회가 FA50을 콕 집어서 방공 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아일랜드를 구할 완벽한 무기라고 군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네갈에서는 KT-1 훈련기의 공격기 개량형인 KA-1이 팔려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4대의 FA50이 판매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진 가이와 세네갈 양측이 이를 극비에 붙이고 있어 FA50이 미상의 국가에 4대 팔렸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폴란드에 팔리는 FA50의 1차분이 비행대대 완편, 전력에 해당하는 16대가 아니라 4대가 빠진 12대였던 점에서 유추해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예상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네갈 또한 추후 추가적인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고객으로 떠올랐죠.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된 국가만 해도 이집트,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세네갈 등 11개 국가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이와 협의하는 국가들이 꼭 사전에 알려져 있던 국가에 한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죠. 아직까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열해 놓고 보면 정말로 FA50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 사업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도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 예상되며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500대의 추가 시장과 카이가 개발 중인 F50 단좌형 시장 300대를 포함하면 전체 1300대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수 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처럼 한국 방산의 발전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파죽지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